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난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세보증금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협의합니다. 경기 침체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감소한 9,800억 원에 그쳤습니다. 3분기 성수기를 맞아 컨테이너 부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를 비롯 국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이 운임 인상에 나섭니다. 급락했던 금펀드 수익률이 최근 한 달간 최고 10%대까지 급반등함에 따라 금값이 바닥을 쳤다는 관측과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7.6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 좀 못 미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1900선은 현재 내준 상태입니다. 1899.97포인트로 일단 1900선을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아래쪽으로의 개방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어땠을까요? 외국인이 724억 원 사들여줬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1,500억 가까이나 나오면서 지수를 밑으로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7.8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43% 하락했죠. 코스피보다 좀 더 낙폭이 큽니다. 기관은 역시 코스피에서도 소폭 팔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을 끌어내린 주범은 외국인이네요. 8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7.7원이나 오르면서 1123.3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 볼까요? 네, 코스피가 또다시 1900선이 붕괴됐죠. 그 배경과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경기민감 대형주의 투자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내일은 1등주에서는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IT 업종에 대한 주목을,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의 조선사 수에 따른 조선주 주목하자라는 의견 듣겠습니다. 테마톡톡,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우조선해양의 중기적인 관점의 대응을 주문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의 할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세매매 달인에서는 미국 대 유럽, 중국의 힘겨루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소재산업재 중에 유럽과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에 대한 주목을 당부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또다시 1900선이 일시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시금 회복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만, 자, 1900선을 이렇게 내준 데는 어떤 영향이 컸을까요? 예, 일단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이제 환율이나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국가군으로 분류가 되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5%가 넘는 주가 하락률을 보였었고요. 인도라든지 이제 브라질 같은 주요 신흥국들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환 시장과 증시에서 이제 동시에 변동성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이머징 시장 전반의 변동성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머징 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가지고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도 물량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12시 후에 기관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면서 증시가 조정을 보였는데, 기존에 좀 그 반등폭이 강하게 나왔었던 소재와 산업재 쪽, 그리고 주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일부 좀 이런 그 변동성 확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그래도 낭패를 겪지 않을까요? 네,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좀 지속되는 국면은 맞는데요. 일단 그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이머징 시장 내에서도 좀 그 주가가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하반기 경기 모멘텀 개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머징 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신흥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오늘 플러스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일단 뭐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좀 우려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좀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버퍼가 남아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신흥시장 내에서 좀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림으로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8월 월간 밴드로 제시를 해드렸던 1850에서 1900 박스권 횡보 흐름 정도로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과열 부담까지도 좀 이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민감업종 내에서는 대표 종목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중국발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런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좀 지금보다 좀 더 강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의사록과 잭슨 미팅을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시는지요? 예, 일단 그 미국 FOMC 회의에서 지금 9월 17일에서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확정된 이야기들이 나올 경우에는 달러화가 좀 재차 강세 국면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 국채금리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머징 증시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요. 또 이제 특히 상품 가격 같이 좀 이렇게 민감한 위험 자산들이 약세를 보인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형 경기 민감주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신 이후에 호전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실런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이런 소재 산업체 같은 주요 경기 민감 업종들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이머징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930 이상에서는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수가 1800대 중반까지 1850 근처까지 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1880 아래쪽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추세적으로 좀 좋아지거나 추세적으로 망가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횡보름을 지속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상황이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실적 측면에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계속 힘든 상황을 이어져 왔던 조선철강 화학 같은 이제 주요 업종들이 좀 실적이 바닥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상방에 대한 리스크와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동시에 좀 부각이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머징 증시에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라든지 중국발 신용 경세 우려 같이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가기는
여전히 좀 그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쪽으로 좀 극단적인 방향성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지속을 하는 편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수균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 전략부터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뀌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1910선에서 어떤 정책 흐름들을 보여주거나 시장 흐름들이 좀 늦게 어떤 반응하는 그런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오후 들어서 좀 빠르게 변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인도라든가 최근에 어떤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오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5%대 급락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 특히 지금 현재 그 중국 쪽에서도 실세 금리가 또 시중 금리가 상당하게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주가에 좀 작용을 하면서 어떤 아시아 시장에서도 조금 우려감이 좀 커지는 쪽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어떤 선진국의 조정세가 지속되는 모습들 쪽에서 같이 이제 동반적인 조정권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제 중국 시장의 흐름들까지 조금 불안한 모습들로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조금 무거워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그 상대적으로 신흥국 쪽에서 어떤 그 선진국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견디는 모습들 쪽으로 패턴이 이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불안감들이 같이 좀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들이 좀 크다는 점 조금 더 염두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 후반의 이벤트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1일 수요일이죠. 미국에서 FOMC 회의록이 지난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어떤 그 관련돼서 특별하게 더 나올 내용은 일단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특히 그 각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면서 어떤 그 출구 전략에 관련된 어떤 멘트들을 했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제일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어떤 그 출구 전략과 관련된 어떤 흐름들을 좀 시사를 했다라는 어떤 분위기 정도가 가장 시장에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목요일날 8월 22일 국내 시장에서도 목요일날 어떤 시장의 좀 여파가 좀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장중에 중국 HSBC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 PMI 지수 47.7 발표했었는데, 지금 본토에서 발표했던 PMI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그래도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을 HSBC 쪽에서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에서 어떤 잭슨홀 미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각국의 어떤 수장들, 어떤 금융 관련된 정책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얘기들까지 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과 어떤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조금 불안한 쪽으로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촉발되는데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오늘까지는 그래도 매수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앞으로의 흐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그
지수상으로는 약 한 1930선대 부근에 대한 이제 저항을 보이는 가운데 1900에서 1880권 선에 대한 어떤 지지권에서 어떤 구도에 대한 변화가 이끌어지는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가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어떤 조정세가 일단 그 하방 경직성은 아직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탄력들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식 비중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주식 비중이 좀 크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하락세를 완성한 뒤에 하락세가 좀 이어진 뒤에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이제 1등주가 나오는 분야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분야들이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예, 일단 1등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IT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어떤 주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업종들이 제일 눈에 띄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반등하다가 주가가 밀려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는 관점들, 그리고 시장 흐름들 좀 관망하면서 대응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시장을 지지하고 다시 터닝을 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IT 업종들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이제 가장 먼저 눈을 돌리고 매매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일단 무엇보다도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떤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IT 업종들에 대한 대장주 입장 쪽에서 변화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지금 차원이라고 한다면 한 조금 내일 같은 경우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려서 약간 다음 지지권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관점 쪽에서는 한번 접근 가능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제일 좀 강했던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온 뒤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수주의 확대 가능성들,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쪽에서의 어떤 조선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됐었을 때 어떤 수혜 관점들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주 쪽의 횡보세 이후에 주가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가담을 해봐도 될 흐름들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조금 후발적인 흐름이지만 여전히 실적 흐름이나 수주 흐름들 상당히 좀 탄탄한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쪽에 어떤 초점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IT 업종, 조선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1등을 좀 이어갈 만한 종목 어느 분야에서 또 발굴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도 조금 좀 작은 종목 쪽에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좀 저평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탑금속이라는 회사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은 한 580억대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큰 종목은 아니란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을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이기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동차용 금형 사업이나 이 건설용 중장비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프레스 금형, 그러니까 즉 자동차 차체의 대량 생산을 위한 장비라든가 이 사출 금형, 그리고 내장재의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를 금형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이 한일을 이화의 대부분의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어떤 3차 벤더 쪽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건설용 중장비 부품까지 캐빈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지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볼보 코리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어떤 재평가 흐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강세 흐름들을 좀 이끌어지는 변화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사분기에 순이익이 한 3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올해 100억에서 12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580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흐름들이 확연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 내가 지금 최근에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고 있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일 때 좀 공략 가능한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5,700원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제 11선 정도까지 이어지는 한 4,750원 정도로 손절가를 좀 변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에서 큰 어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지 이후에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량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580억 원에 불과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을 하신 탑금속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코너는 테마 톡톡입니다.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조선주 강세가 지속이 돼 있죠. 대부분 선주 또 발주사들이 유럽 쪽에 몰려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열시 멘토 정대희입니다. 네, 자, 저희 오늘장 내일장 멘토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조선주 상승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유로존 경기가 이 상승 반전한데 조선주가 그 업황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기초적인 설명부터 함께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상승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배경은 신조선가 상승과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경기 민감주들 자동차라든가 배, 선박 분야의 가장 큰 매출처가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STX 조선해양이 그런 기업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가장 큰 원인은 유럽 경기의 좀 급락이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고요. 최근에 이러한 유로존, 즉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최근에 선박 발주 시장에 또 상황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돌아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가 인상이 가장 큰 상승 배경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상반기에는 상반기에 선박 금융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럽에 대한 그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경기 기대 회복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 지수가 2년 만에 50.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돌았다라고 말씀이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면서 최근에 이 재료를 뒷받침해 주는 게 또 가장 긍정적으로 미국계 펀드 자금이 유럽 쪽으로 투자 자금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업황, 상당 기간 좀 어려운 시기를 꽤나 길게 겪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또 순차적으로 길게 괜찮을런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전략은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단지 지금은 경제 지표 호조만 나올 뿐이지 거기에 대한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망은요, 일단 향후 주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최근에 주가는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 그 변동성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유로존에서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 호조를 보면 그 유럽 경기가 회복되어가는 즉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에 조선업종뿐만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보면 활발한 수주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수주는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 아닌 나중에 실적으로까지도 연결이 되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주가가 저가 수주로 인해서 기업 성장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면 또 주가는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면 그 국내 증시 반등을 이어왔던 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운수 장비가 으뜸이 되고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쪽으로 포함이 된다.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쪽이 운수 장비 쪽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국내 증시만 봐도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이 저가 수주를 했는지 아니면 고가 수주가 돼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는요, 기업들의 수주 공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게 나중에 향후 3분기라든가 4분기 정도에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워낙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속해 회사들이 대형 회사들은 우량한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운데 추천하실 만한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그래도 기업을 타피오로 꼽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좀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량으로 보면 현재 국내 기업 2위 업체입니다. 하지만 좀 다양한 해양 플랜트라든가 다양한 수주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쪽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자리가 29,150원입니다. 오전장에는 좀 상승을 나왔다가 오후에 즉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코스피 증시에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는요 현재 구간에서부터 28,000원까지 즉 분할적인 매수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26,000원까지도 제가 좀 손절가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정도로 최근의 고점 자리를 좀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업종에 관해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의 미디어플렉스 마이너스 1.9% 손실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이 유일하게 4.1%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CTC바이오, GD 두 종목은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영철강 마이너스 1% 손실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전자인증 이정복 대표가 그래도 수익률은 꽤나 높습니다. 4.1%로 오늘의 위너가 됐습니다. 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자인증 4.1%로 상당히 수익이 큽니다. 어떤 대응을 하실런지요? 최근에 좀 불안한 장세 속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한 약보합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의미가 있는 121선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일단 돌파를 한 상태고요. 또 공인인증서 시장 부분에서는 시장 1위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중소형 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3,000원에서 3,200원 선까지는 단기간에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전자인증 이미 수익이 잘 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앞으로 기대감이 오히려 큽니다.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셨던데 하림이라고요? 네, 이제 금일 소개드릴 종목은 하림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닭고기 시장 선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란 생산부터 사육, 유통 등 이쪽 부분에 있어도 지금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종계수 감소에 따라서 육계 가격이 최근에 회복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지금이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본 부분에 대해서 세슘이 이제 검출이 되면서 해산물 수요가 또 감소를 한 상황에서 육계 쪽은 또 반사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수급이 굉장히 일단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기록한 그 장대봉부터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금일 코스닥이 좀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에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매물대 좀 있으면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로는 일단 현재가 매수도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3,520원에서 30원 사이 매수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는 3,800원, 손절가는 3,4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는 닭고기를 생산을 주로 하는 하림에 대해서 이정복 대표께서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 상황이 요즘 들어서 워낙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189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잘 읽고 대응을 해야겠는데요. 자, 오늘 추세 매매 달인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출연인데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주시고요. 큰 수익률 거둘 수 있도록 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 시장에서 추세 매매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굉장히 새로울 게 없는데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조금 불안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장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방향성은 좀 없었지만은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편안하게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1,400억 원 가까이 연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물량에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 물량도 함께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금 현재 오늘 중요한 자리였지만은 1900선 밑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좀 글로벌 이슈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코스피는 하방 경직성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오후장 들어서 매물 출회로 인해서 19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21선을 지금 쌍봉 딱 보시면은 쌍봉을 찍고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재차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코스피 그 종목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좀 차지하고 있는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전장에 한 1% 가까이 삼성전자도 오르면서 코스피도 또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한 1920포인트까지 올라줬었는데 그게 좀 밀린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평선을 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61선 부분이 132만원에서 135만원 가격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복을 해준다면은 코스피 지수 또한 121선을 돌파하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좀 기관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 넘게끔 밀리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차분기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을 찾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얘기지만은 시장에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봤을 때 업종 어떤 유독 한 업종이 그 종목이 실적 개선 종목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 민감 업종, 내수 업종 그리고 골고루 조금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현재는 지수상으로만 우리가 봤을 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고 추세적으로도 좀 견고한 그런 종목에 진입해서 좀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이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도 좀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 지수보다는 좀 더 좁게 업종과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긴 텀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에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들 어떤 것들을 지금 꼽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유럽 쪽에 제조업 PMI 지수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그 수출 비중이 중국과 유럽 쪽에 더 매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도 곧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유럽 PMI나 그리고 중국 쪽의 제조업 PMI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유럽과 중국에 한번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가져보셔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도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관련 수치가 전월 대비해서 개선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0년 이후에 지금 중국과 유럽 쪽 동반적으로 함께 제조업 PMI가 상승했을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월 평균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을 때 1조 2천억 원 가량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한 월말까지는 이들의 외국인 매수세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므로 해서 유럽과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좀 상당히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포트를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업종이 화학과 건설, 철강 등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제가 3가지 종목으로 좀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오늘같이 좀 전 업종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오늘이었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좀 탄력이 우수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9월 이후부터는 좀 T프레스라는 장비를 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가 됐을 때에는 또 분기 최대 그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소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고요. 예전에 월 초부터 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때 외인들이 또 함께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올려줬지만 이탈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효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호장에 들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77,000원 갱신을 해줌에 따라서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전 사업 부분에서 골고루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60% 이상이 좀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분기에는 주력 사업인 섬유나 화학 쪽으로도 탄력적으로 이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모멘텀 측면에서는 충분히 하반기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지금 오늘 좀 조정 시에 기존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뭐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게 부담이었습니다. 눌림목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정도까지로 눌림목이 온다면은 그때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정고점 예전에 확인했던 부분이었던 8만 원 선 부분까지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면서 이평선이 수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분명 좀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추세가 좋은 종목은 제가 현대 하이스코 철강 분야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또한 제가 세 종목 다 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으면서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 투신권과 연기금이 또 동반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 좀 눌릴 때 주가가 밀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호조와 당진 공장 부분에서 두 번째 내년 강판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가서 매출액 증대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오면서 21선 부근에 눌림이 온 상황입니다. 생각보다는 기존에 엊그저께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밀렸지만은 그래도 매물출에 뭐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틀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효성,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성광밴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탑픽군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어디를 또 첫손에 꼽으시는지요? 네, 오늘 특징주로도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사실 장이 밀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서울 반도체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좀 상승폭 반납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LED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 LED 조명 시장 관련해서 기대가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주가를 한번 살펴보셨을 때 5월달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상승 추세를 조금 이끌어줬었던 기관과 외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음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지지를 하고 반등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루멘스라는 종목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백열 정구가 2014년부터 해서 한국에서는 그 생산도 안 되고 우리가 수입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백열 정구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인데, 이 백열 정구라는 것이 전기 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를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그러니까는 그 열 효율이 지금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해줄 만한 광원을 찾다 보니까 LED라는 새로운 세대 교체를 조금 이룰 수 있는 LED라는 그 주체가 좀 나와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루멘스나 서울 반도체, LED 조명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내에서 외주 백라이트 유닛으로 좀 유명한데, LED 백라이트 그 유닛에서 점유율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에서도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그 3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1위 백라이트 유닛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루멘스의 그 수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매출도 지난해 9%였는데 올해는 두 배 가까이가 증가한 한 16%에서 17% 정도 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그리고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안정적이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이 바로 루멘스이고, 지금 밀리면서 121선 부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지만은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만약에 그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9,86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21선 이제 단기 박스권 하단부 지지를 하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를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해서 목표가는 11,800원 정도 단기적으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루멘스라는 종목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루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LED 관련해서 여러 정책적인 뒷받침과 전망 등등이 겹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루멘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천 의견 잘 한번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비스탁의 박효진 전문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죠.